오늘은 광주에서 몇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단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 신현동이고요. 저는 글라스하우스 유리입니다. 이곳은 100평 정도의 넓은 실내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각 층의 사용 빈도가 떨어질 수 있는 공간들까지 구석구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계약이 완료되었다가 계약자분의 사정으로 해약이 돼서 영상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도로 포함 약 113평, 실내 면적 109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적용받고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 직관에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췄고 분양가격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주차장은 벙커형으로 차량 2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차량은 1열로 주차하셔야 됩니다. 오버헤드 도어 설치됐고 오버헤드 도어 기준 층고가 2.4m여서 하이 리무진 차량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폭은 가운데 가장 좁은 곳 기준 3.5m, 그리고 길이는 11m가 조금 넘습니다. 바닥은 에폭시로 시공했고 내부 벽면은 페인트로 깔끔하게 마감했고요. 콘센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좀 숨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문을 내서 창고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관 앞으로 넓은 전실 공간이 있습니다. 앞서 분양이 완료된 세대의 입주자분께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문을 설치해서 넓은 실내처럼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곳에 선반을 짜서 차량 용품들을 놓을 수도 있고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현관은 넓은 면적이라 들어서면서부터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띄움 시공된 높은 신발장이 채워져 있고 반대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편하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일괄소등 스위치와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의 면적도 비교적 여유 있습니다. 한쪽에는 긴 하프장이 있어서 앞서 보신 신발 수납장이 좀 부족하게 느끼셨을 분들은 이곳까지 편하게 수납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 존이 생겼는데요. 이곳에 멋진 그림이나 소품들을 올려놓는다면 우리 집의 첫인상이 훨씬 매력적게 느껴질 것 같네요.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멀티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폭은 3.3m, 길이는 3.8m로 적당한 면적입니다. 공간이 여유 있어서 하나의 멀티룸으로 활용하기도 좋겠지만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수영장과 연결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젖어도 되는 가구들을 배치한다면 어린 자녀들은 물놀이를 즐기고 우리 어른분들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수영장은 폭은 3.3m, 길이는 5.8m에 깊이가 무려 1.2m여서 충분히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정원에 수영장이 있어서 조금 시선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아래로 깊이 수영장이 들어와 있어서 위에 타포 정도만 설치한다면 이곳을 더욱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층 메인 욕실입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그런지 이곳도 넓게 만들었고요. 앞에 세면대는 깔끔하게 시공했는데 옆에 선반 공간까지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어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좋았던 게 멀티룸에서도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지만 이곳에도 센스 있게 터닝도어를 설치해서 수영을 한 후에 편리한 동선으로 짧게 바로 샤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4층까지 전층 운행해서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계단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의 실내 면적은 27평으로 거실과 주방, 하나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폭은 4.8m, 길이는 5.1m로 굉장히 넉넉한 면적입니다. 소파월은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대형 소파를 기역자로 배치하고도 공간이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1인 소파나 보조 소파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TV월은 정말 심플한 벽면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TV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 하단은 세라믹 제품의 선반을 두어서 이곳을 예쁜 소품들로 꾸며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에탄올 난로도 설치되어 있어서 다가올 겨울에는 이 에탄올 하나만으로도 이곳의 분위기를 싹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는 좀 조명에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눈부심 방지가 되는 멀티 매립등과 그리고 핀 조명, 그리고 간접 조명까지 은은하게 조도를 맞췄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어둡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스탠드형의 개인 조명을 추가해서 조도를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 벽체와 천장은 도장 마감했고 마이너스 몰딩의 마이너스 걸레바지, 플랫한 천장까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니멀한 느낌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호는 창을 키워 개방감을 주기 위해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를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코너창까지 시공해서 더 확장된 시야로 정원을 바라볼 수 있고요. 3중 로이 유리를 선택해서 단열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임을 고려해 봤을 때 정원의 면적은 비교적 여유 있습니다. 반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해서 관리도 편리하고 반은 잔디 정원으로 채워졌는데요. 한쪽에는 자갈로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혹시 텃밭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담장은 디자인 블럭으로 예쁘게 마감했고 여기는 아쉽게도 조금 집들이 가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번신력이 좋은 키 큰 대나무를 심어서 그런 시선을 차단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외벽은 모노타일 형태의 천연석으로 시공했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했습니다. 이곳은 별도의 공간이 아닌 아일랜드장 옆쪽으로 다이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원형 식탁을 놓았는데요. 보통 원형 식탁은 폭이 넓어서 아일랜드장 폭이 좁으면 좀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일랜드장 폭이 넓어서 그런지 이 원형 식탁이 더욱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홈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래 하단에 서랍장을 두었고 위는 와인렉과 선반으로 채웠습니다. 그 옆쪽에는 수납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방은 11자형 구조입니다. 주로 앞에서는 식자재를 준비하거나 정리를 하게 되고 뒤에서는 요리를 하게 될 텐데요. 동선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먼저 아일랜드장은 길이는 2.7m, 폭은 1.1m로 여유로운 면적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장의 폭이 여유 있는 만큼 수납장들도 잘 채워졌는데 서랍형 위주로 채워 있어서 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상판과 미드웨이는 세라믹 제품으로, 그리고 나머지 가구들은 훈증 무늬목으로 고급스럽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바흐만 제품의 콘센트를 앞뒤로 마련해서 소형 가전들을 편하게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 제품의 식기세척기, 그리고 디트리시 인덕션, 광파 오븐, 냉장고, 냉동고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트랙 조명이 설치됐는데 핀 조명 위주로 설치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보조 주방과 세탁실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쪽의 보조 주방은 메인 주방만한 싱크볼과 3구의 인덕션 그리고 대형 후드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냄새나는 메인 요리들도 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수납장으로 잘 채워져 있고 반대쪽은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문을 설치해서 소음에도 좋고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습니다. 옆으로는 워시타워 공간과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욕실은 긴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배치와 동선이 편리합니다. 안쪽은 샤워 부스에 단차를 두어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샤워 부스는 일부는 이렇게 조적으로 시공해서 물때 관리하기도 더욱 편리합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액상 아크릴로 넓은 선반 공간을 만들어서 아래 수납 공간까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폭과 길이가 3.4m로 여유로운 면적입니다. 공간이 여유 있어서 개인의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여기는 멀티룸을 제외하고도 무려 방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게스트룸이나 서재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 벽체는 벽지로 마감했습니다. 층부터는 바닥재를 원목 마루로 시공했습니다. 계단도 동일하게 사용해서 일체감이 느껴지고 유리 난간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3층의 실내 면적은 28평으로 마스터룸과 하나의 방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했습니다. 침실의 폭은 가벽까지 3.4m, 길이는 5.3m로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침대를 배치하고도 공간이 여유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구를 배치하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비워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동일하게 전창으로 시공해서 채광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앞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뷰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여기 침대에 누워서 바라봤을 때는 정원의 대나무와 그리고 멀리 산과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벽 뒤로는 북박이장이 설치됐는데 한쪽에는 스타일러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에 북박이장이 있음에도 드레스룸의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3면을 둘러싸는 형태로 수납 공간을 채웠는데요. 패널형으로 시공해서 일체감도 있고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한쪽에는 유리 도어로 된 북박이장을 설치했고 그리고 시스템 행거와 서랍장까지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랍장도 은근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형 액세서리장을 두어서 서랍장도 확보했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창이 있습니다. 20억 미만의 집 중에서는 가장 넓고 고급스러운 욕실인 것 같은데요. 한쪽에는 카운터 세면대를 설치했는데 수전을 두 곳에 두어서 바쁜 아침 시간대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로 샤워실과 화장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좀 폭을 넓게 시공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형 욕조도 설치됐고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여유 있어서 여러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층의 두 번째 방은 폭은 3.4m, 길이는 4.5m로 넓은 면적입니다. 공간이 여유로워서 가구 배치를 하기는 어렵지 않고요. 여기는 재미난 게 마스터룸의 욕실과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을 마스터존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숙면 문제로 부부분들이 침실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곳을 침실로 꾸며보셔도 되고 만약에 침실을 함께 활용하신다면 여기는 서재나 작업실, 취미방으로 꾸며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층의 실내 면적은 21평으로 가족실과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의 첫 번째 방은 폭과 길이가 3.6m로 여유로운 면적입니다. 공간이 넓어서 가구를 배치하기는 어렵지는 않고요. 만약에 수납장이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붙박이장을 짜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협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층임에도 전창을 내어서 채광과 개방감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입니다. 이전의 방과 동일한 면적으로 넓어서 가구를 배치하기는 어렵지는 않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전창 대신 코너창을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실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메인 욕실과 순환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부스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구분했고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깔끔하고 예쁘게 시공했는데 옆에 선반 공간도 넓게 확보했습니다. 가족실은 면적도 넓고 층고가 무려 3.6m여서 공간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보조 주방을 마련했는데 인덕션과 싱크볼도 있고 조리 공간도 여유 있어서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작은 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좀 티타임을 즐겨보기도 좋고요. 만약에 이곳에 냉장고 설치를 원한다면 뒤쪽으로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공간이 여유 있어서 한쪽에는 편한 소파를 두거나 테이블을 배치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실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루프탑 테라스인데요. 여기 루프탑 테라스는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이렇게 좋은 날에는 이 문을 활짝 열고 가족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이 루프탑 테라스입니다. 폭과 길이가 5.2m로 넓은 데다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야외 가구들을 배치하기 편리합니다. 한쪽에는 좀 열린 시야를 바라볼 수 있는데 반대쪽에는 아쉽게도 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들의 시선이 좀 우려되신다면 여기에 파고라 정도를 설치해서 좀 열린 방향의 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은 페데스탈 방식으로 시공해서 물고임도 없고 방수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르막이라는 어려움과 주차 공간이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한정적인 면적에서 정말 좋은 구성과 설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찾던 집이라고 생각된다면 꼭 오셔서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란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라스하우스 유리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